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남방송에서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베리어 프리 코리아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꾸려나가시는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와 여수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수시의 의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8대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들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의정활동 중심에 항상 시민이 있도록 의장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민의 성원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의정활동 중심에 항상 시민이 있도록 역할을 다할 거라는 의장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이상 시의원으로 활동해 오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의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시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활동 기간에는 삼려 통합을 우리 33만 시민의 힘으로 통합을 이뤘어요.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님들의 다양한 활동 속에 이러한 삼려 통합을 이뤄냈다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장으로서는 또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우리 시 26명들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스펀지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네. 수용성을 가지고 좋은 점과 배워야 할 점을 흡수하시는 모습 모두가 배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합과 소통의 정신으로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내셨습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성과 중 아름다운 성과 바다의 도시 여수의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금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도 확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네.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우리 지사님에게 또 여수시장님과 또 저와 국회의원님들과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방도에서 금오도까지 지금 연도 연익교 1, 2분교가 그래 내년부터는 정식 설계비가 확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의 뜻을 모아서 같이 또 동참해서 우리 여수에 큰 역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월에 말입니다. 글로컬 교육 박람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 박람회도 저희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교육 정의도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공모 신청에 또 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교육 전환에 초석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국제 행사 때문에 국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오시면은 2026년도 섬 박람회도 상당히 큰 홍보 활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갖고 저희들도 만만한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의 미래와 주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교육에도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꼭 풀어나가면서 우리 여수 발전에 임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여수에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데 금오도가 다리로 연결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모습 복지TV에서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시 의회가 적극 행정을 펼치며 변해가는 여수시 발전이 기대됩니다. 더 소개하고 싶은 1년간의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란 것은 여러 사람이 하나로 일체가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사항도 있고 다양해진 행정을 또 발맞춰 갈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게 주어져 있죠. 그 의회 운영위원회가 첫째 있고, 두 번째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환경위원회가 있고, 네 번째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또 있습니다. 특위는 상설특위가 예산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은 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특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에는 특위가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인사권 독립 후 인력 운영을 위해 방안 마련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수 문화재단 설립도 하고, 산단과 삼동지구, 주요 산업 파악 등 예술과 문화, 또한 지역 경제 분야에서 현장 활동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의 환경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시설, 산단 오염을 막기 위한 완충 저류 시설 등,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운영 방법을 마련해서 현장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적조 현장을 점검하고 해양치유센터 건립지 등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부로부터 여순 사건 역사관 건립과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약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군 폭격 사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미군 특별 사건은 좀 생소하게 느낀 우리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참 비참하게 피난을 가다가 남면 이학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을 좀 발굴하고 그런 역사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박람회 공공활용 특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공공활용 방향성을 대한 논의를 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산업단 지역상생 및 지역 본사 유치 특위는 8월에 포스코 본사 이전이 됐습니다. 관양에서. 그리고 우리 여수도 우리 국가산단에 많은 그 산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뭐 90%가 서울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는 모든 걸 다 갖추고 뭐 이윤을 남기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방세가 약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사 유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저희들 특위에서도 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저도 주문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분야 위원회 활동이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추진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복지 관련 의정활동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8대 의회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해 주신 것 중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배려한 편의시설 설치로 임대아파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구건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장애인들 그 설치 촉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여수시 내 임대아파트 민원을 빨리 해결달라는 성명서도 해당 건설 기업을 향해서 저희 26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단지가 지어질 때는 그런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런데 입주민 중 다수가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고 요청이 온다면 지금이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의회에서는 이렇게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하고 있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한은 지방 법인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8대 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 또 조례에 들어서 있는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전부 수정하기로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수화 언어가 활성화와 중증 장애인 또한 반려동물 진로비 지원에 대한 조례도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8대 의회에서는 소외될 위험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에 대한 조례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역점으로 지금 우리 시민 편익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다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가정과 입양 가정에 대한 조례 지원을 만들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고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고, 보육원에서도 퇴소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계속 해년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도울 수 있는 조례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조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내용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수시 의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일은 꼭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복지 관련 조례안을 신설해준다면 여수시가 복지사회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시 의회에서 장애인과 소외계층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도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조례안들이 개선되고 실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조례가 많이 있다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필요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계층에는 실제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 지평구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많이 만들고 또 준비도 해나가고 있고, 실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가정까지 방문을 해서 실제 체험적으로 우리가 한 후에 지금 조례를 실효성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복지TV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의 때 의원들은 시 정부를 향해서 5분간 자유롭게 발언하고 시정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에서는 여수시 복지정책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은 본회의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 입법부에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탄력적으로 한다면 10분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 때 의원들은 시 정부를 향해서 5분간 자유롭게 우리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관련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국회를 향해서 건의안을 발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 의회는 시 정부에 어르신을 위한 무료버스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5분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전문 보호 기관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올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7년까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섬 지역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이 육지보다 미흡한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정부 또한 국회, 국무총리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여수시 의회인데요.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도시 여수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어려움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론회는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 간담회를 열어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을 만들기에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때도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올해 1월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종사자 여러분께도 직접 저희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7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 노동자와 건강 지원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다방면으로 지금 그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달 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어요. 이주 여성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우리가 힘이 된다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리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 의원으로서 직접 휠체어를 타고 점검하시는 모습이 여수시 복지에 많은 애정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내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봉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거기 참여되고 격려도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접시자 해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저희들이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경로당과 아동센터에 기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격려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에 무장애 도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무장애 도시를 만들므로써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휠체어를 타고 버스 승강장과 다중이용시설, 인도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 과정도 저희들이 직접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연구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함으로써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에 제도 기반을 닦기에 부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노인대학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 소외와 확대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이런 조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만나는 자리와 소외계층을 후원하는 행사에 가능하면 항상 참석해서 격려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장애 도시를 위해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 밖에도 사회복지의 종사자를 찾아가 격려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의장님이 직접 찾아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안 문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 부족한 의료 환경 문제는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부는 서부대로 하려고 그러고 동부는 동부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만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 의과대나 또 의료진을 그 정부에서 발표를 지금 뭐 예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과는 늘리지 않고 그 의사들 지원은 하겠다 이런 지금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우리 전남 동부권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필요하죠. 3분의 1이 우리 전라남 도민 200만 도민에서 3분의 1이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특히 산단 지역 특성상 목숨이 이태로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우리 섬지민들이 도서지역 아닙니까? 그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반드시 우리 동부권에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유치,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전남 동부권이 사활을 걸어야 하고 또 우리 동부권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노인의 인구수를 고려해서 하루 빨리라도 의료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에서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여수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직접 국회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지금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가 있어서 그 특정한 안건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특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수시에 우리 의회에서 있는 특위 중 여순 특위가 있고 미군격 사건 특위와 지난달 두 특위 화해위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두 특위는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여수시 민간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들은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는 건의 자료를 국회 행정위원회에 가서 제출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받은 자료 등을 참고로 해서 사건 진상규명에 더욱 노력하고 있고 그런 자료가 지금 현실적으로 믿음의 자료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의 오래되고 아픈 상처를 해결하기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금 후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냉가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들의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군 폭격 사건과 여순 사건 모두 한국 전쟁 중 일어난 지역민의 가슴 아픈 상처로 함께 공감해주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여수 시민을 위한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으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여수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는 20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우리 이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시민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차원이 있죠. 입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제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작년부터 회의 방식과 대면 방식 두 가지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방식은 시의원들이 각각 질의하고 담당 부서에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면 방식은 시의원과 시정부 담당자 간의 1대1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단 방송에만 송출이 안 됩니다. 1대1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의 방식은 공개적으로 회의 한 사람의 집행부 일문일답이 되지만 또 이것은 대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요구를 만족하는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해 나가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시민의 제보로 감사가 이루어지면 네. 훨씬 투명하고 신뢰되는 여수시 의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시민분들과 복지TV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여수 시민 여러분, 제8대 여수시 의회는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더욱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시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며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의회가 눈길을 닿는 곳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시민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8대 의회의 주인공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호흡하는 여수시 의회 김영규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